저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감정노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일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도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만 표현해서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업무를 감정노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 업무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라고 노동학계는 추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학계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름 지은 것들이니 제가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이 표현 자체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물론 내 마음에 들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일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행장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누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비행장이 있는 동네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동네보다 아마 비행장이 먼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환경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소음에 의해서 괴롭다는 거죠. 또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산사태가 날 곳에 내가 가서 살다가 그 산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벌어질 곳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그 불행을 맞이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몰랐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택했다는 그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내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규칙입니다. 이 감정노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 자리에 내가 지원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정노동자는 아닐 거예요. 이런 가정을 생각해보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5만 가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5만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긴 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 덕분에 이 사회는 방대해졌고요. 또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각자의 기질과 성정 그리고 재주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칠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점잖은 일을 하는 사람은 표현도 점잖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또 심심한 사람은 심심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게 됩니다. 또 마음이 바쁜 사람, 일이 바쁜 사람들은 그 바쁜 마음에 쫓기겠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틀이 좁아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고요. 이 고객을 응대한다는 일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응대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사람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고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몰랐던 사람들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누구나 똑같은 점잖은 표현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성질이 급해야 하고요. 또 누군가는 성질이 느긋해야 하고요. 또 누군가는 욕설과 악다구니를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 가는 것이 배움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측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좌측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이 중간에서 이 둘을 적절하게 타협하고 완충시켜줄 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에 더 좌우되면서 살아가죠. 만약 감정 노동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접하게 된다면 이처럼 다양한 인간 군상이 얼마나 자신을 성장시켜 주는지 알게 되겠죠. 진상을 부리는 그 사람을 척 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왜 그런 짓을 해대는지 답이 쫙 나올 정도가 되면 말 그대로 이게 도인인 거죠. 진상을 부리는 고객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이 아픈 환자입니다. 자신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냥 철부지 어린애와 같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 어린 거니까. 근데 나는 어른이란 말이죠. 어른이 애랑 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공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차츰차츰 벌어지지도 않아요. 저절로 내 앞에선 꼬리를 싹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감정노동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이 점점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어른이라면 아픈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땡깡은 받아주면서 왜 덜 자란 타인의 땡깡에는 화를 내나요? 만약에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면 나 역시 덜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직 어린애라는 거죠. 사회적 위치와 포지션이 높다고 해서 윗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윗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응대한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일은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노동자란 돈에 나의 노동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과거 아주 오래전에는 노예로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거래라는 명목으로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르는 일은 스스로 돈의 노예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다름이 없죠.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점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생이란 내가 모르는 사람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지한 표현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찬찬히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다스려낼 수 있어지거든요. 내가 귀찮아하고 짜증이 섞여 있는데 상대가 그걸 모를까요? 내가 오로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상대들이 모를까요?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스스로 내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풀려나갈 텐데 말입니다. 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우리 인생학교에서는 이미 듣기 훈련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인생이 꼬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듣기를 권해봅니다. 정말로 인생이 확 바뀔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